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쯤인가?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또 놓쳤네. 300m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내비게이션 탓은 그만. 랜드마크로 쉽게 알려주는 KT 원내비. 300m 앞 KT 대리점을 끼고 우회전입니다. KT 고객은 데이터 무료. KT. 동부화재가 이름을 바꿉니다. 동부화재의 새 이름 DB 손해보험.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약속. 가족 사랑을 지키는 약속. 이름이 바뀌어도 그 약속은 그대로입니다. 동부화재의 새 이름 DB 손해보험. 와우! 무려 8년간 무료입니다. 투키 프로젝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투키 프로젝터는 최대 8년간 램프 교환이 무료. 램프 무료 서비스 선언. 당신의 선택 8년간 책임집니다. 투키 프로젝터. 침대 바꾸니까 좋아? 자보면 알아. 은전이가 들어있는 허준의 침대. 근육통에 도움 주는 허준의 침대. 은전이가 들어있는 허준의 침대. 근육통에 도움 주는 허준의 침대. 자보면 압니다. 허준의 침대는 개인용 조합 자극기이며 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가지고 이야기해볼까요? 할복자살. 듣기만 해도 섬뜩하시죠. 예. 아침에 저도 안 그래도 뉴스를 봤는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이제 썼다. 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자수서란 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자술서 비슷한 거 자술서.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거 확인함. 네. 뭐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러자 이제 최경환 의원이 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근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벌써 검찰이 회계장부까지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를 쭉 기록한 예. 그런 회계장부가 아마 내부용이겠죠. 예. 그걸 이제 확보를 했다는 거고요. 예. 그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 시절에 그 장부에서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이제 검찰이 확인까지 했다. 예. 이런 보도가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보도가 나온 게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본인은 뭐 지금 딱 잡아떼고 있지만 예. 서울중앙지검 그 특수산부가 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 이 최경환 의원에게 네. 소환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빠르면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중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요즘 다른 의원들, 국회의원들에게도 특활비가 지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소문이 좀 많이 돌았죠, 최근에. 그거는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예.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여야 현역 의원 5명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예.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네.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서 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이제 출석을 해서 이 내용을 이제 부인을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자신은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예. 돈을 받은 의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국정원 간부들이 여야 의원 5명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 떡값 명목으로 건넸다라고 말을 한 적도 없고 예. 국정원에 근거 자료가 남아 있다는 식의 말을 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이번에 오늘 지금 나온 보도 회계장부가 만약에 있었고 그것이 검찰이 확보한 것이 맞다면 더군다나 이걸 사실 검찰이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쪽에서 그 협조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 맞다면 예. 서훈 원장도 지금 이제 약간 좀
거짓말하신 거죠.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왜냐 그러면 저한테 말씀 주실 때 지금 서훈 원장께서 실수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장부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상식적으로 이건 이제 확인은 안 됐습니다. 확인은 검찰에서 이제 그렇게 예. 확보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확인은 안 됐는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최경환 의원에게만 특활비가 지급이 되었겠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여야 현역 의원 5명에게 뭐 전달했을 가능성. 예. 이게 더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특활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로비가 필요하다. 예산 네. 로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예. 이 최경환 그 당시 이제 경제부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면 네. 일종의 이제 그 예산 로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산 로비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예. 뭐 정부 쪽에만 했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 쪽에도 했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본다면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했듯이 사실은 이제 정보위 관련해서도 그 관련 위원들에게 로비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뭐 사실 예결특위라든가 뭐 이런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친박계 실세 의원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벌써 그런 명단까지 지금 나돌고 있긴 해요. 예. 그 사실은 그런 것이 좀 나돌다 보니 예. 조선일보도 이제 이 서훈 국정원장에게 이 내용을 물었던 거고 보도를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는 뭐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TK 실세 의원들 몇몇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곤 있는데 예. 이게 만약에 회계장부까지 나왔다면 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죠. 최경환 의원이 좀 곤혹스럽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대구역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역 앞에서 할복자살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돈을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떡하죠? 글쎄요. 어떡하죠? 예. 예. 그래서 정의당 쪽에서는 네, 정의당 쪽에서 그래서 할복자살 방지 차원에서 만에 하나 예. 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뭐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예. 자칫 위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보호를 해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그런데요. 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예. 할복자살한 정치인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입으로 하셨겠죠. 예. 그런 거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박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를 지적해 왔었죠. 이 적폐를 7가지 정도로 꼽아봤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적폐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우리 표창원 의원 고향이 포항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예. 포항 다녀오셨어요? 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예, 어떻던가요, 현장이? 글쎄요, 일단 피난해 계시는, 체육관에 계시는 그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시고요. 네. 불안해 하시고, 특히, 흥해죠. 흥해읍 쪽에 아파트들이, 오래되었는데 지방문화재 옆에 있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곳은 현재 외벽이 다 금이 가고 밑에가 다 부서져 있고요. 예. 다시 뭐 여진이 끝난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사시기 힘든 그런 안전 상태라서 예. 좀 그 장기적인 게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능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장인 포항여고를 가봤는데 예. 그 수능 예비 소집 때문에 이제 밖에 강당에 모여 있던 사이에 지진이 나서요. 예. 그 3학년 교실하고 화장실에 그 지붕에서 전부 패널하고 벽돌 같은 게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벽도 갈라지고요. 예. 만약에 예비 소집이 아니었었더라면 학생들이 직접 그 피해를 당했을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죠. 너무나 좀
그 천우의 기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중상이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조속한 복구하고 지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지진이 혹시 올지도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 이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대책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그거는 여당 쪽 어느 위원회나 뭐 하실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우리 왜냐하면 표창원 의원은 적폐청산위원회 소속이니까 바쁘시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 부분은 이제 당에서 하는 거고요. 국회 상임위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니까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바로 지금 그 특별재난 지역 선포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 바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포항시장께서도 사실은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조금 주저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경주 지진 때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죠. 실제로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20일 후에요. 실제 이루어진 지원에 비해서 재난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인한 관광 손실 피해 이런 게 더 컸다는 그런 검토가 있어서 조금 주저하셨었는데 워낙 현재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요청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이제 특별교부세, 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집중적으로 좀 포항 지역에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행정안전부에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그 물리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치료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너무 놀라셨고 불안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요청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 이 포항이 뜻하지 않게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일단 이재민이 거의 1,800여 명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후속적인 대책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토안전부 소속의 상임위원회를 또 하고 계시니까 우리 어쨌든 일복이 좀 많으시네요. 보니까. 그죠? 네. 어떻게 과거에는 이렇게 일이 많지 않은 상임이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행정안전부에 그 일거리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쪽 지역이 또 그 월성 원전이든지 원전이 또 많은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서 지금 적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MB 적폐 7가지를 꼽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우선 군 사이버 사령부 등에 의해서 자행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민간인 4차 해킹 그리고 여론 조작 그 범죄 행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군 전력 약화와 국방의 위해를 초래한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제1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죠. 과거에도 계속 롯데 측에서는 요청을 했지만 서울공항 바로 앞에 있고요. 성남 비행장에서 군 항공기들이 계속 이착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군 활주로를 변경시키는 방향으로 인허가 조건을 달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라도 충돌 등 사고가 일어나면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것으로 이런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방향의 인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부정과 불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자원외교로 인한 국고 손실이 너무 막대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90조에 달하는데 이게 그냥 정책 실패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떠한 그 사익을 취하거나 비리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드시 발견과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스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하는 과정도 규정에 맞지 않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바꾸면서도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특혜들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20억 그 비자금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그 BBK 문제하고 연결돼서 상당히 많은 불법성의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MBC와 KBS 공영방송에 대해서 장악하고 그리고 특정 시사 보도 심층 보도 프로그램들을 폐지시키고 기자 PD들을
불법적으로 그 예. 다른 비제작 부서로 전보시킨다든지 해고시킨다든지 예. 이러한 방송에 대한 탄압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블랙리스트죠. 문화예술인 또는 지식인들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 그다음에 관제 데모 화이트리스트, 예. 관제 데모한 단체들에 대해서 부당한 지원을 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저희들이 꼽는 가장 대표적인 적폐 의혹 대상들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표창원 의원은 무엇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제 생각 같아서는 제일 처음에 꼽았던 군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상에서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은 이게 물론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야 알겠지만 예. 절대로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진실이 다 드러나고 우리 군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예. 정치적인 영향이나 관여를 전혀 안 받는 예. 그런 그 국방의 어떤 수호자로서의 예. 명예를 되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제2 롯데월드 인허가 관련한 문제 있잖아요. 그걸 군의 문제를 갖다가 민간의 문제를 갖다가 정부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네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7개 적폐 중에서 우리 표 의원께서는 군의 어떤 정치 개입 이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 조혜진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용문 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 소문만 무손하고 수사 가능성을 흘리기만 한다. 인용문 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은 안 나온 겁니까? 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개입을 하셨다. 네. 라는 부분은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에 의해서 군사이버사령부의 확대. 네. 인력 증원과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우리 쪽 사람을 뽑아라. 예. 라는 지시, 그 다음에 그것이 문서로도 확인이 됐고요. 예. 근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불법성이냐에 대한 부분은 뭐 판단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예. 이제 그 이외에, 구체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느냐. 예. 혹은 어떤 민간인 사찰이나 또는 블랙리스트 제작이라든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소명되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그런 개입이나 관여를 한 증거나 정황이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은 제가 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표창원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든지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가능한 것인지 그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어떤 인권적 차원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용하게 수사를 했다가 명확한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국민들께 발표해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선은 지금 상황이 검찰에서 흘렸다라는 그 근거도 또 증거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임 때부터 그 대규모 시위도 있었고요. 지속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뭐 항의, 고발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의 문제들, 뭐 사자방이란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이명박 대통령 혹은 그 친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집권 세력이 이제 물러나고 정권 교체가 되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의심받던 사안들이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많은 그 언론 또는 뭐 팟캐스트 또 시민단체들의 또 SNS 상에서의 이야기들로 나온 것이지 수사 과정에서 흘려낸 이야기가 없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보도되고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상황 자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서 흘린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직 대통령이 일반 사인은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공적 인물, 퍼블릭 피겨인데요.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공적 인물에 대한 비난, 비판,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히려 해명을 해야 할 의무가 공적 인물에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 그러면 조혜진 전 의원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시다가 인용문 열고요. 대통령을 닭이라하고 쥐라하고 다스 누구 거냐 하고 황폐해진 국민성이 걱정이다. 인용문 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던 거고요. 문제는 짧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데 결국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제도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건가 이게 더 큰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법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권력기관의 분점과 견제, 그리고 민주적인 통제 장치 확보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좀 더 단단해져야지만 결국은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건 적폐위원회 전부들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법안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야당에서 이제 협의만 좀 해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 통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주 연락해서 또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3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